안녕하세요. 오늘 그 8월 10일에서 15일까지 암호화폐 시장 자료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. 이번 주 정말 변동성이 컸어요.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갔다가 갑자기 PPI 때문에 좀 주춤했고, 반면에 이더리움은 꽤 잘 버텼고요. 여러 가지 제도권 소식들도 있었고,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딱 필요한 핵심, 그걸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바로 시작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아주 두드러진 한 주였습니다.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단기 급등 후에 레버리지가 꽤 쌓여 있었거든요. 거기에 이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, PPI 충격이 딱 오면서 가격이 크게 흔들린 거죠. 레버리지랑 외부 충격이 같이요? 네, 약간 속도를 엄청 냈는데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확 넘어진 느낌? 특히 레버리지 높았던 포지션들이 타격이 컸는데 8월 14일, 15일 이틀 동안에요. 청산된 게 10억 달러가 넘어요. 와, 10억 달러요? 진짜 엄청난 규모네요. 그래서 비트코인이 12만 4천 달러 갔다가 11만 8천 달러 때까지 내려왔는데 이더리움은 4,500달러 선을 지켰단 말이죠. 이 차이는 역시 그 현물 ETF 영향으로 봐야 할까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네. 이더리움은 현물 ETF로 자금이 꾸준히 들어왔잖아요. 그게 가격 방어에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. 자료에서도 월간 누적 유입세가 계속 강하다고 나오죠. 네네, 봤어요. 이게 그냥 단기 투기 자금이 아니라 좀 꾸준한 매수 기반을 만들어준 거예요.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PPI 때문에 인플레이션 다시 오나 하는 걱정이 좀 커졌어요.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심리가 확 위축됐죠. XRP 같은 경우도 리플 소송 재료가 이제 좀 소진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요. 그렇군요. 그 거시경제 변수가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을 준 거네요. PPI 높게 나오니까 연준 금리나 기대가 살짝 꺾이고 달러 강세 보이니까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는 안 좋고.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단기적인 악재 속에서도 제도권 움직임은 계속된다는 점이에요. 맞습니다. 그게 중요해요. 단기 가격은 흔들려도 중장기적인 어떤 구조 변화는 계속 가는 거죠. 이더리움 ETF 자금 유입이 딱 그런 예시고 또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 제도 도입하는 거. 이것도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인데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꽤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. 네, 그런 큰 흐름 말고도 자료에 보니까 디파이 규제 제한이나 거래소 상장 소식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. 이건 뭐랄까? 생태계 내부가 계속 꿈틀댄다는 증거 같은데요? 특히 그 디파이 업계 세이프 하버 제한? 이건 좀 흥미롭던데요? 네, 그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디파이 업계가 SEC의 중립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세이프 하버, 그러니까 일종의 법적 안전지대를 제안한 건데요. 규제가 아직 불확실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혁신을 좀 이어가 보려는 노력인 거죠.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당분간 법적 조치를 좀 유예해달라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면 디파이 개발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어요. 뭐 규제 당국이랑 업계가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. 규제와의 줄다리기 속에서 혁신이라 흥미롭네요. 그리고 분리시 거래소 IPO 성공 소식도 있었죠? 이건 시장이 좀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?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나스닥 같은 주류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건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 신뢰도 높이고 시장 접근성도 좋아지게 하죠. 이것도 결국 제도권 편입이라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고요. 물론 동시에 자료에 나온 블랙스윗 랜섬웨어 같은 보안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생태계가 커지면서 풀어야 할 숙제나 위험도 같이 있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. 핵심은 이건가요? 단기 변동성은 레버리지나 거시경제 때문에 커졌지만 ETF 자금 유입, 규제 명확화, IPO 같은 제도권 편입 흐름은 계속된다. 이 자료가 당신에게 주는 최종적인 시사점은 뭘까요? 네, 이번 조정은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예요. 고점 부담, 레버리지 청산, 그리고 PPI 충격까지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레버리지가 좀 정리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위험 관리는 꼭 하셔야 하고요.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현물 ETF 자금 유입이라든지 규제 환경 개선, 또 성공적인 상장 사례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따라서 조정 시기를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료에 나온 지지선들 있잖아요. 비트코인 11만 2천 달러, 이더리움 4,200에서 4,300달러 부근. 이런 걸 좀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네, 오늘 이야기처럼 시장은 단기 뉴스나 레버리지 같은 것에 확확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
규제 변화나 기관 자금 유입처럼 좀 더 느리고 구조적인 변화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두 가지, 속도가 다른 흐름이 공존하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, 당신만의 균형점을 찾아보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